요즘에 Z 플립 3 사달라고 하는데 아빠가 왜 못 사주는지 알려줄게. 뭐 단순히 아빠가 없으니까 아빠도 없으니까가 아니고 진짜 Z 플립 3는 정말 비싸잖아. 120만 원쯤 하잖아. 물론 가격 때문은 아니야. 그러니까 왜 전화기라는 게 대단한 건지 알려줄게. 먼저 전화기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1876년도에 세계 최초의 전화기가 만들어져. 물론 그 전에 전화기라는 텔레폰이라는 용어는 존재했어. 그러니까 1840년대 중반부터 그 전화기라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전기 흐름을 따라서 목소리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기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어찌 됐든 그레이엄 벨이 그 특허를 먼저 내서 그 법원에서 벨의 전화기를 세계 최초의 전화기로 인정을 해줬어. 1896년에는 스웨덴의 에릭슨이라는 회사에서, 통신회사 에릭슨 알잖아? 자석식 전화기를 조선 황실에 교종 황제의 자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줬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높은 관리들도 고종과 통화를 하려면 똑같이 전화를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받을 수는 없으니까 관복을 갖춰 있고 전화기에다가 절을 해.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전화를 받았대. 또 전화기가 대단한 게 뭐냐면 멀리서도 명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멀리 있는 곳에다가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멀리 있는 건 아니지만 고종 황제가 전화기로 백범 김구 선생의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해주고 있어. 그리고 왼쪽은 백색 전화기야. 오른쪽은 청색을 입힌 청색 전화기. 여기 보이는 거 보이니? 용건만 간단히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딱 전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어떤 사람이 이 전화를 원하는 곳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시절이야. 전화기 가격도 굉장히 비싸. 얼마나 비싸냐면 이 백색 전화기는 100만 원까지도 갔었어. 그 우리나라 공무원들 월급이 보통 한 30만 원 이럴 때, 그러니까 100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한 3, 4개월치 월급을 모아야 되는 전화기야. 굉장히 비싸지. 왜냐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물론 청색 전화기는 비싸지 않았어. 왜냐면 청색 전화기는 딱 지정된 곳에서 고정된 가격으로만 사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가 없었어. 거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백색 전화기는 사고 팔 수가 있는 전화기야. 문제는 그 당시 전화기 기술이 좋지 않았고 공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려는 사람은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화를 해서 부산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라는 거지. 그럼 그 다음은 뭐냐면 바로 무선 전화기야.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 무선 전화기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였어. 선이 없이도 전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거니까. 정확하게 1983년도 3월 6일 날 세계 최초의 상업용 휴대용 전화기가 모토로라에 의해서 만들어져. 이름은 다이나텍 8000X라고 하는데, 그 무게가 거의 한 1kg 가까이 되고 10시간을 충전해야 30분밖에 사용을 하지 못했어. 가격도 4,000달러였어. 4,000달러면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그 당시 한 2,000불 정도 벌었을 때니까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벌어서 모아도 이 전화기를 한 대를 사기가 힘들었어. 그리고 1년 후에 84년도에 드디어 한국에서도 이 휴대전화가 처음으로 개통이 됐고 한 3,000대 정도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았던 사람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카폰이라고 불렀어. 너무 무거우니까 당연히 차에다 충전을 하면서 전화를 했던 거야.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대단한 물건이었더라는 거지, 전화기가. 그 당시에는 모토로라가 세계 최고의 회사였고, 그 다음에 그 사이먼이라는 그 스마트폰이 만들어져. 94년도에. 가격은 900달러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태연이 혹시 전자수첩이라고 아니? 여기 중간에 보면 1번부터 9번까지 있고 밑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누르면 달력도 되고 간단한 계산기 같은 거, 그리고 스케줄 관리를 해주는 거, 알람 정도, 이렇게 간단한 기능들이 있었지. 물론 그때는 반도체가
저장 능력이 메모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단한 기능이 있진 않았을 거야. 그리고 드디어 2007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발표가 돼. 물론 이때는 한국에 아이폰이 없었어. 아이폰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도 지원했고 인터넷, 이메일 여러가지 기능을 겸비한 거야. 이때 스티브 잡스도 인터넷, 이메일, 전화기를 강조를 했어. 그리고 이러한 아이폰이 74일도 안 돼가지고 100만 대가 팔렸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전화기 회사는 어디더라? 지금은 사실 망해가지고 없는 회사인데 핀란드에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었어. 노키아라는 회사도 스마트폰을 만들긴 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기능이 되진 않았어. 아빠도 그 노키아 제품을 사용해 봤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하려면 불편하고 이메일 보내려면 보낼 수는 있는데 굉장히 불편했어. 딱딱 눌러가지고 바로바로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당연히 일본의 소니도 당연히 비슷한 핸드폰을 만들었었고 물론 아이폰만큼 기능이 뛰어나고 깔끔하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폰이 세계로 휩쓸은 거야. 또 2009년에는 3G 아이폰이 만들어져. 그리고 국내에서도 드디어 한국에서도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기 시작했어. 굉장히 조작하기 쉽고 심플한 디자인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앱이라는 게 또 운영되기 시작했어. 앱이 5,000개나 됐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적겠지만 지금 숫자에서는 적지만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무궁무진해진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이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다는 거지. 그때도 한 100만원쯤 했나? 하여튼 비쌌어. 그리고 2016년도에 컨셉으로 접는 핸드폰을 삼성에서 발표를 해. 그리고 나서 한 4년, 5년이 지나서 드디어 Z 플립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접는다는 것 자체가 물론 뭐 LED라든지 여러가지 복합적인 기술적인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야. 태연이도 알다시피 전화기는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고 지금도 평균적으로 보통 30만원 정도를 해. 다시 얘기하자면 84년도에 핸드폰이 아빠가 아까 300만원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 그때 83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00만원이었어.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평균 금액이 300만원이었던 거야. 300만원인데 300만원짜리 핸드폰을 사달라고 할 수는 없었겠지. 당연히 그 당시에는 사달라고 얘기해도 못하고 일반인들은 생각도 못하던 전화기라는 거지. 하지만 가격이 내려가고 왜 내려갔는지는 알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했고 또 업체들은 서로 경쟁을 했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격이 내려간 거야. 퀄콤이라는 회사가 CDMA를 만들었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 CDMA는 사실 한국에서 최초로 상용화한 제품이야. 그래서 한국이 그런 퀄콤을 먹여 살려주고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고 물론 기술을 좀 뺏긴 것도 사실이지만 어떻게 누군가에 의해서 뺏겨진 건 사실이지만 과도한 로열티를 준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로서 발전한 거를 보면 정말 태연이가 쉽게 핸드폰을 그렇게 쉽게 사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A90 물론 그것도 아빠가 갖고 있던 건데 태연이가 뺏어갖고 아빠는 과거에 쓰던 G7을 지금도 쓰고 있잖아. 충분히 기능이 되잖아. 사실 기능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 속도 차이도 그렇고 물론 조금 나긴 하겠지만 태연이가 뭐 고급 오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할 필요가 아직은 없잖아. 어린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도 충분한 거고 과거 핸드폰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대단한 핸드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잘 써주길 바래. 그래서 아빠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핸드폰을 돈이 없어서 못 사주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물건이라는 걸 생각하고 아빠가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못 사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상이야.